안녕하세요. 네, 하승태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좀 막연히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차이가 있나 싶기도 하고 무엇이 무엇인지 좀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식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식의 분류라는 것이 왜 그래서 중요하느냐면 여러분들이 모양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마음속에서 이것들을 이름을 붙여주고 분류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세세한 내용들까지도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에 대해 정리를 했었는데, 자, 간단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볼까요? 자, 식이란 무엇이었냐? 숫자나 문자를 사용하여 나타낸 문장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등호의 유무에 따라서 요 이름을 붙여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등호가 있으면 무조건 등식이다. 그것이 옳은 등식이든 잘못된 등식이든 일단 등식이다.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이 3과 같다고 했을 때 그게 등식이냐 아니냐, 틀렸는데 이거 등식 아닌 거 아니냐, 등식입니다. 잘못된 등식이라는 거죠. 등호가 있으면 등식이에요. 그리고 크다 작다가 들어가는 그런 모양에서는 우리가 부등식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아울러 이제 등식이라는 거는 조금 더 봐서 우리가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었다. 방정식은 무엇이고 항등식은 무엇이냐? 문자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변할 수 있는, 예를 들어 x 더하기 1이 2와 같다고 하면 x가 1이면 참이고 1이 아닌 다른 숫자 들어가면 거짓이에요. 그렇게 참 거짓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불러주는 것이었고, 그 다음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 이런 것도 항등식이고요. 그 다음 x를 포함해서 x 더하기 2x가 3x와 같다, 이런 것도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좌변, 우변이 항상 같으니까 x에 111 대입하든 000 대입하든 222 대입하든 항상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불러주는 것이었다. 자, 식이라는 게 먼저 등호의 유무에 따라 이렇게 구분을 해 줄 수가 있었다는 것이고, 자, 오른쪽으로는 x의 위치에 따라서 식의 성질에 따라 우리가 이름을 붙여줄 수 있었다. 자, x가 분자에 있으면, x가 분자에 있다, 즉 2x라던가 3분의 1 x 제곱이라던가 빼기 1이 있어도 되고요. 이렇게 x 자체가 1분의 x 또는 3분의 x 제곱이라고 볼 수도 있죠. x가 분자에 위치하고 있을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정식이라고 불러주는데, 이 정식이라는 이름은 잘 안 쓰인다. 특히 우리는 그래서 얘를 다항식이라고 불러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x가 분모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x분의 1 이런 건 이제 분수식이 되는 것이었고, 그 다음 x가 지수에 있다. 2의 x제곱이다. 그럼 지수식이 되는 것이었고요. 기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더 많은 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x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이름이 붙는다. 것이 또 하나의 분류였다.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모아서 합쳐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2x 이퀄 0를 주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이런 다항식, 이게 등식이 되면서 방정식이 되고요. 특히 최고 차수가 1이니까 1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또 이쪽에서 이퀄 다른 숫자가 있어도 돼요. 이퀄 5를 주면 얘는 등식이에요. 그러면서 x에 따라 참거짓이 됩니다.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최고 차수가 2라서 2차 방정식이에요. 3학년 때 배우는 게 2차 방정식인 거죠. 고등학생이 되면 또 고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차수가 3 이상인 경우 3, 4, 5 이런 것들을 고차 방정식, 높을 고자를 써서요, 고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심지어 또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분수 방정식이 되는 것이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유리 방정식이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는 유리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얘를 이제 분수 방정식이 진짜 이름이고, 근데 그걸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얘를 유리 방정식이라고 붙여줄 수도 있다. 교과서에서 제목 설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다음은 유리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 그러고 나오는 것들은 분수 방정식이야. 또 하나, 여기에 이퀄 제로를 주면
2의 x제곱이 0이다. 그럼 지수 방정식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때 오늘 할 거 별로 할 거 없는 겁니다. 오늘 공부 다 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신 있게 저 이거 잘 알아요 하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조금 그래도 개성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선생님하고 다시 한번 짚으면서 조금 더 살펴보겠다는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목대로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에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놓고 보겠습니다. 2x 빼기 y 빼기 3은 0과 같다는 식, 그리고 y 이퀄 2x 빼기 3과 같다, 이런 식. 요 두 개를 놓고 우리가 이것들의 특징이 있는가, 어떤 게 뭐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이런 것들 구분하면서 우리가 여기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 일반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이제 A와 B라는 문자를 썼을 때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 보러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2x 빼기 y 빼기 3은 0과 같다. 자, 식입니다. 식이고 등호가 있으니까 등식이에요. 그러면서 x와 y가 있으니까 x, y에 따라 참 거짓이 다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x 0, y 0 주면 마이너스 3이 0과 같다? 잘못된 등식이에요. x에 1, y에 마이너스 1을 주면 이런 경우는 참인 등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 y에 따라 참도 됐다가 거짓도 됐다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배웠던 내용 중에 말이 좀 긴 거 있었죠, 제목. 미지수가 두 개인 x와 y. 우리가 방정식에서는 x, y를 아직 모르고 그리고 계산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미지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미지수가 두 개인 최고차가 1이어서 1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준단 말이에요. 이것의 이름까지 이제 여러분들 알겠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개념을 하나를 더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함수의 뜻, 함수의 정의를 생각했을 때 그때는 x를 먼저 생각해주는 성향이 강하다. 저는 y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분명히 제시를 해놓고, 여러분들 서술형 답지 같은 경우라도 저는 y좌표를 먼저 쓰겠습니다, 알아서 채점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불려가겠지. 너 왜 선생님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했니? 하고 불려갈 수는 있어요. 논리적으로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이제 귀찮잖아. 번거롭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조건을 따로 붙이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은 x를 먼저 따져준다. 그 유명한 데카르트 수학자의 업적을 우리가 길이 따라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x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x의 값을 먼저 결정을 해요. 그랬을 때 y 값을 살펴봐. 안 나와도 안 되고 2개 이상이 나와도 안 돼요. y 값이 하나씩 딱딱 나와줘야 돼. x 값 하나 결정됐을 때 y 값 하나 딱 결정돼야 돼요. 그래서 x의 값이 결정됐을 때 y의 값이 오로지 하나, only unit이 됩니다. 오직 하나, 반드시 나타나게 되면 그 관계를 우리는 y를 x의 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을 놓고서도요, x에 우리가 어떤 값들을 대입해 볼 때 y 값이 반드시 하나씩 나와요. 모든 x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때는 직감으로 이야기를 해줘도 됩니다. 그 무수히 많은 x에 대해서 진짜 장담할 수 있나요? 네, 장담할 수 있어요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100% 직감을 가지고 확신을 해줄 수 있으면 함수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만약에 안 되는 x가 있는데 그러면 그걸 내가 못 봤으면 어떡해요? 그럼 틀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y는 x분의 1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x에 대해서 y 값이 다 하나씩 결정되는가?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x가 1이면 y가 1이고, x가 2면 y가 2분의 1이고, x가 3이면 y가 3분의 1이고, 그쵸? 다 될 것 같은데요? 안 되는 게 있죠. 네, x가 0이면 안 됩니다. x가 0이면 0분의 1 값이 되면서요, 이것은 우리가 정의하지 않는 수가 되는 거죠. 선생님이 앞서서도 이제 분모에 0이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같은 말로 0으로 나눌 수 없다, 이 부분도 몇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x가 0이면 y가 없어요. 얘는 함수가 아니야. 1학년 때 뭐 그렇게 배운 것 같은데요? 그때는 그게 안 되는 거를 빼놔요.
x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붙여주면 얘는 함수가 됩니다. 그럼 무슨 함수가 될까요? 분수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분수 함수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해서 유리함수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인데 함수도 되겠어요. 모든 x에 대해서 y 값이 하나씩 반드시 나와요. 자, 그럴 때요, 우리가 함수는 y 이퀄 fx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기호를 우리가 인정을 해주자는 겁니다. 이 뭔데 이걸 또 인정을 해요? 위대한 수학자, 함수를 만들어낸 수학자들의 그 사람들의 논문에서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고요. 그리고 우리도 다 이렇게 따라서 써주자. 이 사람 업적을 인정해 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것이 충족이 되면 그것을 모양을 바꿔주기로 해요. y 이퀄 fx 형태로 바꿔주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얘를 함수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y를 이항을 시키면서 y를 홀로 놔두면, 그러면 y 이퀄, 얘가 이항하면 y죠? y 이퀄 2x-3이 되는 거예요. y 이퀄 2x-3. 이렇게 놓으면 얘는요, 다시 또 살펴볼까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식입니다. 등식입니다. 방정식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함수의 꼴로 표현해준 함수, 이 자체가 이제 함수가 되고, 더구나 최고차가 1이기 때문에 1차 함수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y 이퀄 ax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가 0이 아니라고 붙여주면 x가 살아있네, 그렇게 됩니다. 살아있네. 한 번 더 띄워줄까요? 네, 살아있네. 그러니까 x에 관한 1차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와 얘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너브로 놓고 그냥 방정식 개념으로 보겠다. 그런데 아니야, 얘는 함수니까 우리가 조금 더 모양을 갖추어 주자. 그냥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y 이퀄 fx, x에 관련된 식을 모두 모아놓겠다는 겁니다. 상수 포함, 숫자 포함, x 어쩌고 저쩌고 나타나게끔 모양을 모두 바꿔주겠다. 이렇게 2x 빼기 3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꾸어서 1차 함수의 모양을 완전히 충족시켜 놓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식이에요. 그런데 얘를 불러줄 때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으로 불러주는 것이 제일 좋은 이름이고, 요거는 1차 함수라고 불러주는 것이 제일 좋은 이름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아들이에요. 그죠? 또 딸이 될 수도, 여학생은 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학생은 아들이 될 것이고, 근데 학교에 와서는 여러분들은 학생이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이름을 붙여준단 말이지.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 방정식, 이럴 때는 함수,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게 된다면, 그러면 식을 알고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식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는 이야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것이 실제 같은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려줄 때 이런 경우는요, 방정식 개념이기 때문에 x값도 나열해 놓고 그때 나오는 y값도 찾아서 실제 그것을 점을 찍어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는 겁니다. 자, 그것을 한번 띄워놓고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x값들이 결정됐을 때 y값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각각의 점들을 모두 찍어서 점을 이어주게 되면, 모든 수로 확장을 하게 되면 점들이 모이고 모여서 선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선으로 나타나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수의 형태로 놓고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이제 전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뭐 기울기, y절편, 또 두 점, 또는 x절편, y절편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또는 점찍기와 같이 그런 방법들 이용해서, 또는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주더라도 이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모양을 놓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x와 y에 있는 개수들을 우리가 문자로 바꾸어서 ax, by 플러스 c 이퀄 0로 놓고요. 단 a와 b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a와 b 0이 들어가게 되면 x와 y가 동시에 사라지게 되죠. 그럼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대상이 아닌 게 돼버려요. 그냥 다른 식이 돼버린다는 얘기지. 어떤 식이 될까요? c 이퀄 0가 된다는, 뭐
0은 0이라는 식이 될 수도 있고요. 1은 0이라는 식이 될 수도 있고요. 등식인데 등식 중에 참인 등식이나 거짓인 등식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지금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과 그리고 1차 함수와의 관계를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A와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우리가 이 대상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 모양 놓고요. 그 다음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 식을 Y는 어쩌고 저쩌고로 정리를 해본다. 자, 여기에서 BY를 남겨놓고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고요. 양변을 B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y 이퀄 마이너스 b분의 ax 그리고 마이너스 c를 b로 나누어 주니까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a와 b는 모두 0이 아니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 b, 분모에 b가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분모에 0이 들어가는 거를 미리 제외를 시켜놨기 때문에 0을 제거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바꾸어 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기호 하나 팁으로 가르쳐주면 여러분들 무언가 식을 이렇게 정리를 쭉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뭔가 어색하니까 여기 이렇게 등호 막 심지어 등호 해놓고 답 X는 또 뭐 어쩌고 이렇게 쓰는 경우까지도 나타납니다. 안 써도 되고요. 뭔가 좀 어색해요, 허전해요. 그러면 등호가 아니라 여기에 화살표를 이렇게 써주면 완전한 기호로 이 의미를 모두 잘 정리해 주게 됩니다. 이 기호는 imply라고 하는 뜻으로 M이 길어졌네요. imply라고 하는 함의한다는 뜻인데 무슨 말이냐? 자, 윗줄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음은 이런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또 그 다음은 이런 모양이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호로 받아들여서 써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똑같은 식이잖아요. 그런데 역시 이 부분은 y 이퀄 fx의 형태로 정리를 해주면서 1차 함수, 최고차가 1이니까 1차 함수의 형태로 만들어준 그 식일 뿐이다. 둘 다 식이고, 둘 다 등식이고, 둘 다 방정식이고, 그러면서 둘 다 함수 조건까지 만족하는, 그러니까 함수 조건이 만족되니까 모양을 조금 더 바꾸어서 y는 어쩌고 저쩌고로 정리를 해주었다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는요, 우리가 똑같다, 관점만 다르다, 얘를 한쪽으로 모두 몰아놓고 방정식 개념으로 보는 거랑 그냥 y 이퀄 fx를 조금 더 인정을 해서 정리를 해놓고 함수라는 특징이 있거든 하고 그걸 강조해주는 그 차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제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그냥 이런 식을 하나 주고서요, 요 식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그래프 그려주면 됩니다. 그것이 함수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떤 방식들을 이용해 줄 수 있어요? 점찍기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점찍기 이용을 하는데, 그런데 이때 이 경우는 우리가 함수라는 걸 이미 확인을 했으니까 이 자체가 함수의 그래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선생님 완전히 똑같은 걸 왜 이렇게 관계라고 이름을 주면서 비교를 하나요? 자, 여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자, 이러한 방정식이 있을 때요, 얘는 그래프로 항상 표현이 돼요. 그런데 이 방정식 상태가 함수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볼까? 여기 마이너스 하나 더 붙여주자. 그럼 x가 1일 때 그럼 마이너스 1이 되죠, 이 부분이. 자, 마이너스 1인데 y에 1을 넣어도 1 나오고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도 1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의 계산이 이루어지면서 0이 됩니다. x에 1을 대입했는데 y가 1과 마이너스 1 두 개가 나오네? 자, 아까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했죠? 1차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함수는 되지 못해. 그렇죠? 자, 방정식이라고 항상 함수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얘를요, 그럼 모양을 y 이퀄 어쩌고 뭐 쓰면 안 돼요? 쓸 수는 있습니다. 절대값 y는 x라고 쓸 수는 있어요. 뭐 식이에요, 등식이에요,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함수는 안 되는 식이야. 알겠어요? 자, 방정식과 함수의 이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자, 여러 개의 수천 개의 방정식이 막 있어요. 그게 다 함수가 될까? 함수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함수 다 모여.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함수를 다 모아놨어요. 자, 그거 식이죠? 식 되죠? 그리고 등식이죠? 방정식 될까? 함수 다 모아놔. 그거 다 방정식 될까요? 방정식 됩니다. 그쵸? 자, 이 경우에 x값, y값에 따라 참, 거짓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정식 돼요. 자, 방정식과 함수의 차이는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줄까요? 자, 모든 함수는 방정식이다. 참. 모든 방정식은 함수이다. 아니에요.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개념이 오늘 배우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방정식과 함수 관계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 식의 분류를 말할 수 있는 순간 오늘 하는 거 특별히 y = fx 이런 거 좀 있긴 하네요. 이제 함수를 특별히 인정해 준다는 거, 이런 것들이 약간 가미가 되지만 결국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 처음 들어갈 때 선생님이 얘를 강조를 하고 많은 예들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했던 겁니다. 한 번이 아니죠. 우리 원격 수업 때, 등교 수업 때 여러분들 한 10번 가까이 보지 않았을까? 5번은 넘었을 거야, 분명히. 오늘 선생님의 바람이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1차 방정식의 관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요거를 조금 더 이제 특별한 형태로 끌어가서 요 경우에 A가 그러면 0이 되거나 또는 B가 0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X = P, Y = Q 요거 다루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멜롱.